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사람마다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30대 중반까지 약속이 많았는데 30대 중반부터 인간관계는 정리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보통 나이 먹으면 이제 만날 사람 많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 내가 뭐 못나가지고 혹은 내가 사람한테 뭔가 좀 몹쓸 짓을 저질러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이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의 기회가 적어지고 서로 만날 필요도 없어지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정이란 건 그렇게 막 오랫동안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원래 좀 성향 자체가 사람한테 목을 베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 약간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서 뭔가 비위 맞춘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연락이 안 돼도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좀 익숙하긴 한데 그런 거 못 견디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 이제 어릴 때 친구 많았는데 나이 먹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안 되니까 아,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보통 남자 여자는 한 나이가 한 30대 중반 되면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만날 사람이 이게 뭐 싸워가 틀어져 가지고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님에도 나이 먹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만남의 기회가 없다거나 뭐 그런 경우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한 동네에 나고자 하는 친구라 해서 한 동네에 평생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친구는 이제 멀리 가서 일을 하고 어떤 친구는 외국 가 있고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는데 누구는 주간 근무하고 누구는 교대 근무하면 접점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결혼 안 했으면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만나도 뭔가 좀 공감이 안 돼.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건 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하는데 그 친구 일을 안 해. 그러면 또 안 보게 돼. 진짜로. 그래서 나이 먹고 나서도 이렇게 친구끼리 편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 나이 먹고 또 친구를 보면 불편해, 이게. 편하다기보다는. 왜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이 먹으면 친구란 존재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뭔가 함부로 얘기를 해. 어릴 때는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함부로 얘기한다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나이 먹으면 어릴 때 봤던 친구도 변합니다. 외모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이나 사고도 많이 변해요. 그러면, 예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대한다는 게 많이 힘들어요. 뭐 친구 볼 때마다 옛날 추억 돌리면서 뭐 각오선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얘기하다 보면 서로 어떤 뭐 정치나 아니면 그런 사고 같은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면 이 간극이 좁히기 힘들어요. 그럼 안 보게 돼. 그래서 나이 먹으면 만날 사람 많이 없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만날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좀 혼자 지내더라도 음, 충분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충분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너 나이 먹어서 억지로 친구 사귄다. 이것도 문제 있어요. 나이 먹으면 새로운 사람 사귀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경계심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이래 내가 잘해주고 사귀는 것보다는 그냥 뭐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 그래도 친구 몇 명 남아있으면 그 친구는 그래도 뭐 한 번씩 뭐 연락 주고받고 보는 게 제일 나아. 자, 나이 먹고 어떤 좋은 인간관계가 뭐냐면 서로한테 뭔가 부담을 주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보더라도 서로한테 뭔가 자존심을 긁지 않고 선 넘지 않고 서로한테 뭔가 뭐 이런저런 부탁 같은 거 이제 안 하고 부담 안 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나이 먹으면 몇 명 없습니다, 진짜.
나이 먹어도 서로 있잖아요. 편하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 먹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웬만하면 친구한테 누가 되는 행동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요. 실수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 같은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친구 인생에 잘 모르면 개입하지 마요. 네. 내가 좀 오래 봤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그 현실이네요.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아파트 대신 조그만 단층 단독 상가를 구입해서 월세 50 받고 있습니다. 대출도 끼고 있고요. 회사에서 동갑에 고등학교 동창인 걸 알게 돼서 친해진 애가 있는데 집 없고 대출 있다는 걸 알게 되더니 저를 융이나 코인 같은 거로 날린 것 같다고 추측성 소문을 내더군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싸우고 아파트 대신 상가 샀다는 걸 알게 되자 건물주라고 소문내고 다닙니다. 자꾸 밥이나 술 사라고 하고 크게 싸우고 손절했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잘 없는데 회사에서 보통 고등학교 동창이나 친구를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직장생활은요.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직장 다니면서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같은 반이다 제일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제일 적이 되는 경우 많아요. 예. 보통 직장 다니면서 뭐 비슷한 동네에서 나고 자랄 수 있지만 보통 한 학교 다니고 뭐 아는 사이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불편해. 뭐냐 나이 먹으니까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나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게 이게 불편합니다. 예. 나의 어릴 때 모습을 간직하고 알고 있던 것 자체가 불편해. 뭐 어릴 때 과거가 좋았던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 뭔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없이 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집 옛날에 막 힘들게 살았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또 옛날에 돈 없어가지고 맨날 냄새나고 안 씻고 다녔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언제 찌개야. 지금과 똑같냐고. 지금도 안 씻고 다니냐고. 근데 옛날에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똑같이 살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경우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거는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이 더 심해.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 여자들끼리 만나자. 그러면 너 옛날에 너희 그 오빠 너희 오빠 그 장애 있잖아. 너희 오빠 아직도 그 어? 말썽 피우고 그래? 뭐 이런 얘기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기분 나빠 이게. 얼마나 한다고. 어? 평생 관심 일절 안 가지더니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에 기억 가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아 이게. 이거 정말 맛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 봤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족사, 특히 민감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 이게 친구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친구랍시고, 맞잖아요. 여러분, 남의 가정사는요,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먼저 떠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뭔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거 많이 공감하시죠, 여러분? 특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뭔가 나에 대해 잘 안다는 게 이게 좋은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많이 알고 있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전체 10이라고 치면 좋은 건 한 2밖에 안 되고 나쁜 건 8이에요. 우리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 내가 학교 다닐 때 뭔가 좀 힘들게 살았다는 거. 내가 컴플렉스 있다는 것을 약점을 더 잘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친구라는 게 여러분 그래요. 친구라는 게 나의 좋은 점도 알고 있지만 좋은 점은 나쁜 점도 알고 있어. 나의 어떤 민낯 같은 것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공격 대상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막 사고 치고 다니니까 너희 아버지 아직도 나이 먹고 가족한테 뭐 실수하고 아직도 뭐 경찰서 들어가는 거니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기분 나쁘지 이게.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본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뭔가 우리 집안 문제에 대해서 잘한다는 게 정말 무서워. 언제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친하다고 해서 다 알려주면 안 돼요. 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알게 된 사람한테 있잖아요. 정말 친하게 느끼면, 좋은 사람 느끼면 간쓰게 다 보여줘요. 진짜. 다 내주고. 그게 되게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이 보고 조심해야 되는 게, 친구끼리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 가족 문제에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 친구가 스스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민감한 부분은 알더라도 얘기하지 않는 거. 예, 민감한 부분은. 그리고 그 친구한테 뭔가 자존심이 긁히거나 좀 상처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설령 했다면 사과하세요. 사과 반드시 하십시오.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오히려 사회에서 만난 사람보다 어릴 때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때로는 가장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